우리가 나중에 실기할 때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자, 일단 이 화면 보시면은요. 일단 오늘은 못할 것 같다. 이거를 좀 해야 돼. 나중에 보시면은 여러분들. 이런 걸 설명을 해야 되거든. 이거 뭐야, 이거. 이런 걸 설명해야 되거든요. 여기 보이세요? 뭐 즉시 삼각분, 뭐 이렇게 정액법만, 정률만 삼각 대상에 가산, 전기말 의제 삼각 누적. 뭔지 모르잖아, 지금. 네, 이거는 여러분 우리가 즉시 삼각 의제 같은 거 넣기만 하면 돼요. 근데 갑자기 뭐 정액법만, 정률만 삼각 대상에 가산. 이거를 제가 설명을 드려야 돼, 이유를. 이유를 설명 안 드리면 여러분들 그냥 외우시는 게 돼버려요. 여러분들 세무도 합격 때 목적이지만 실제 업무에서 쓰셔야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왜 이렇게 되네 했더니 막 그 세무사분이랑 그 사장님이나 아니면 팀장님 물어보면 왜 이렇게 되니? 아, 저 외웠습니다. 그냥 이렇게 돼요. 사장님 그냥 컴퓨터 알아서 계산해 준다고 선생님이 가르쳐줬어요. 그럼 제가 요거 먹어요. 그래서 요거 설명드려야 돼. 왜냐 여러분들 왜 이거는 안 넣지? 왜 계산이 안 되지? 당황스러워 하시는 거예요, 막. 맞죠? 왜냐 나중에 여러분들 이게 정액법만이라 돼 있잖아요. 정액법이 여기가 막혀져 버리거든요. 입력을 못해요. 그렇죠? 이거 설명드릴게요. 보시면. 자, 보시죠. 자, 일단 여러분들 우리가 감가상각 방법은 주로 정액법, 정률법 이 두 개로만 낼 거예요. 그럼 정액법이든 정률법이든 뭐는 필요해요? 취득원가는 필요해요. 정액법은 취득원가 빼기 잔존가치여서 잔존가치 0이지만 정률법은 더러워요. 정률법은 취득원가 빼기 감누잖아요. 맞죠? 그래서 정률이 제일 빡시다, 많이. 해보죠. 자, 그럼 일단 단기말 취득원가 무조건 필요해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모든 게 세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이랬었죠? 자, 아까 여기다 적어 놓을게요. 우리가 요 즉시 삼각 의제만큼 세법상 취득가, 세법상 감누, 세법상 감가비 이렇게 세 가지가 더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기억나시죠? 방금 했었는데? 이 세 개가 더 있어요. 자, 그럼 취득원가는 자산이죠, 취득원가. 그럼 자산이면 누적이에요, 단기예요? 누적, 단기. 누적이에요, 누적.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즉시삼각 의제가 오래만 있을까요? 과거에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맞죠? 누적이니까, 그럼 누적이라는 건 뭐예요?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와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를 누적해야 단기 말이 되는 거예요, 자산. 되세요? 그래서 여기 장부상 단기 말에다가 그 다음에 전기 이전 즉시삼각 의제라는 건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라는 뜻이에요. 되세요? 요거 그 다음에 단기 즉시삼각 의제까지 다 누적해야 우리가 단기 말 세법상 자산이 되는 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정액법은 여기서 끝이에요. 왜냐면 정액법은 잔존가치를 빼잖아요. 그죠? 이제 문제는 정률법이에요. 자, 정률법 할게요. 보시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정률법을 이렇게 배우셨죠. 그냥 취득원가 빼기 감가상각 누계 이렇게 배우셨잖아요. 맞죠? 근데 엄밀히 얘기하면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를 뺍니다. 배우셨죠, 이거? 자, 해볼게요. 네, 보시면. 자, 지금 하는 건 회계예요, 회계. 우리 정률법 감가상각비 구해볼게요. 보시면. 자, 취득원가는 1,000원. 정률법 상각률 0.1이래요. 그러면 우리가 X 1년도에 감가상각 이렇게 하죠. 취득원가 1,000원. 그 다음에 X 1년도 첫 해연도니까 감누 0. 여기에 상각률 0.1 곱해서 100원. 되세요? 이렇게? 자, 그럼 X 2년도는 1,000원 빼기 감누가 100원이죠, 이제. 여기에 0.1에서 90원. 그럼 X 3년도는 감누가 얼마예요? 190원이죠, 누적에. 맞죠? 190원, 0.1에서 81원.
되세요? 그럼 이렇게 하게 되면 좀 조심하셔야 돼. 그러면 x2년의 갑루는 190이고 x3년의 갑루는 271인 거예요. 왜냐면 시험에 장난을 쳐요. 이거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빼는 건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를 빼는 거잖아요. x2년도의 누계를 빼는 거, x3년도 누계를 빼는 게 아니라. 되시겠어요? 근데 시험에는 뭘 줄 거냐면 얘를 줘요. 271. 우리는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시험에서는 갑자기 단기말 갑루랑 단기의 삼각비주 이렇게 주는 거예요. 아시죠? 그러면 올해 시험에 x2년도 갑루하고 x3년도 갑루만 줘요. 그럼 x3년도의 감가상각비 얼마인 거예요, 회사가? 요 둘의 차이만큼 한 거죠. 맞죠? 과거의 갑루, 우리가 과거의 갑루에서 올해 감가상각 한 것까지 더하면 올해 연도 말까지 갑루잖아요. 맞죠? 이렇게 주면 X3년도에 회사가 감가상각비 81원 했다라는 걸 직접적으로 안 줄 때도 있어요. 아시죠? 또는 전기말 갑루 입력해야 되는데 얘를 안 주는 거예요. 맞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단기말 갑루가 단기까지의 감가상각비죠. 우리 전기말 갑루가 뭐예요? 전기말 갑루는 전년도까지의 감가상각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럼 당년도까지에서 당년도를 빼면 전기까지가 나오겠죠. 그래서 단기까지에서 단기를 빼면 전년도까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래서 이렇게 낚시를 하거나, 그렇죠? 시험에 친절하게 잘 안 줘. 셈을 읽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들. 물론 친절하게 줄 때도 있고. 여기까지 되시겠어요? 오케이? 응. 이거 조심하셔야 돼. 자, 보시죠. 이건 무시하시고, 이건 안 보셔도 돼요. 보실게요. 자, 그럼 우리가 정년도 같은 경우에는 단기말 취득원가에서 전기말 갑루를 빼야죠. 그죠? 그래서 빼기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되실까요? 꼭 전기말 누계액. 예. 그럼 일단 우리가 일단 이거 무시하시고. 자, 그럼 세법상 전기말 누계액을 구해야 돼요. 갑루의 누계액은 갑루. 그럼 일단 장부상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겠죠. 그죠? 여기에다가 아까 즉시상각 유제만큼 세법상 갑루가 더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되세요? 세법상 갑루가 더 있다라고 했죠. 근데 우리는 지금 전기말 누계액 구하는 거니까 즉시상각 유제는 전기 이전만 해야 돼요. 단기 말이니까 과거와 단기를 더해야 되는 거지만, 맞죠? 지금은 얘는 전기 말이에요. 전기 말 갑루니까 전기 이전 즉시상각 유제만 더해야지 여기다가 단기 즉시상각 유제 더하면 안 되죠. 전기 말 거만 구하고 있는데 지금. 이해되세요? 그럼 여기까지가 세법상 전기 말까지의 감가상각 누계액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근데 우리가 세법상 전기말 상각비액은 뭐예요? 전년도까지 장부에서 상각한 걸 세법에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이해되세요? 그럼 세법상 감가상각 누계액에서 전년도까지 세법에서 감가상각을 인정 안 한 거 빼야 되겠죠? 이해되시겠나요? 전기말 상각부인액이 전년도 말까지 장부에서 적은 거 세법에서 감가상각 누계 요거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뜻이잖아요. 여러분들 빼야지 그러면 되시겠어요? 일단 요걸 제외하면 장부에서 감가상각비 전년도까지 적은 걸 세법에서 일부는 부인했다 그 뜻이잖아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자, 그러면 공식이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들. 여기. 자, 보세요. 자, 그럼 지울게요. 그럼 이거 하면 여기 빼기죠, 빼기 전기만 누계이죠, 빼기 전기만 누계. 그러면 우리가 여기가 빼기니까 그냥 여기. 그러면 우리가 빼기에다가 더하기를 곱하면 빼기죠. 그죠? 그러면 전기 이전 즉시삼각 의제는 없어지는 거예요. 정률법에 따르면. 빼기 곱하기 더하기가 빼기잖아요. 되세요? 이렇게? 그 다음에 전기말 삼각부인액은 얘 빼기인데, 얘가 빼기는 더하기가 되겠죠? 여기. 이렇게. 그래서 더하기 전기말 삼각부인액이 나오는 거예요. 빼기인데 여기 빼기니까 더하기. 되세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몇 겼지? 자, 여기에요,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전기말, 우리 내일 설명할 거예요. 여기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무게가 우리가 과거의 즉시삼각의제 여기다 놓는 거거든요. 응? 과거의 즉시삼각의제. 보시면 여기 정액법만이라고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정률법은 전기이자 여기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잖아요.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가 정률법 공식에 따르면 없어요. 되시겠어요? 표정이 안 좋으신데? 이거를 추려볼게요, 이거를. 그럼 요거를 추려보면 빼기 장부상 전기말 누계 빼기 전기 이전 즉시 전기말 삼각 부인액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가 부호가 앞에가 빼기가 앞에 있으니까 빼기에다가 더하기 하면 빼기잖아요, 여러분들. 얘는 빼기에다가 더하기 하면 빼기고, 그죠? 빼기에다가 빼기 곱하면 더하기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그럼 얘를 하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여기 여기 보시면 동그랗죠? 더하기 전기 이전 즉시 삼각의제 빼기 전기 이전 즉시 삼각의제 하면 전기 이전 즉시 삼각의제는 없어요, 공식에 따르면. 되시겠어요? 그리고, 중요해서 그래요. 진짜 중요해요, 여러분들. 그 다음에, 우리가 전기말 삼각 부인액을 오히려 더하고 있잖아요. 계산 구조에 따르면. 이게 과거의 감가상각이 한도 초과죠? 되세요?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그래서 여기 전기말 자본적 지출액 무계액이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거든요? 우리가 정률법은 과거의 즉시삼각 의제가 공식에서 나올 수가 없는 구조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정률법을 세팅하고 컴퓨터 막아놓는 거예요, 이걸. 되세요? 그 다음에 여기 우리가 전기말 부인무계액이 방금 했던 전기말 삼각부인액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여기만 보시면 여러분들이 정률만 삼각대산에 가산한다라는 건 방금 공식에 따르면 우리가 정률법만 삼각대산에 가산하잖아요. 더하기 전기만 삼각부인액이었죠. 근데 우리가 정액법은 어떻게 공식이 돼?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를 빼기 때문에 삼각부인액이 없어요. 계산구조상 정액법은 삼각부인액이라는 계산구조가 없다고요. 취득원가에서 잔존가치 빼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그러면 정률법만 여기에 넣는 거구나. 이 생각을 많이 하시더라고. 아니라니까, 여러분, 이건 계산구조상 정률법만 넣는다라고 일단, 이거 적어 놓은 거예요. 공식에 따라서 그냥 프로그램 자체가.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과거의 삼각부인의 그 단기 어떻게 해요? 시흥구조의 범위에서 추림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게 정률법만 이렇게 돼 있다고 정액법인데 과거의 삼각부인을 안 넣는 분이 꽤 계신다고요. 그럼 질대요. 컴퓨터 추림 안 해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그래서 이거 진짜 중요해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좀 이따가 설명드리겠지만, 절대 여러분들 정률만 삼각대상의 가산이라고 해도 정률법만 삼각대를 넣으시는 거 아니에요? 알았죠? 다 넣으셔야 돼. 이거 주의. 아셨죠? 그리고 이것도 중요해요. 좀 이따 할 건데, 여기. 자, 그러면 여기 보세요. 그럼 요게 단기 즉시삼각 의제거든요. 좀 이따 할 거예요.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고, 여기에 회사계상액 보이세요? 회사계상액? 회사계상액? 예. 그럼 우리가 아까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건 회사가 감가상각자산 깐 거하고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만큼 회사가 감가상각 한 거라면서요. 되세요? 자, 여기. 요거. 세법상 한도하고 비교해야 될 회사계상액은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와 단기의 감가상각 자산 깐 거라면서요. 되실까요? 그러면 이게 단기 즉시거든요. 이게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예요. 그럼 단기의 즉시삼각 의제는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얘를 회사계산 삼각대 지가 반영을 해요. 컴퓨터 인지하면 여기 넣었으니까. 됐어. 그러면 여기에 중요해. 그럼 여기에 있는 회사계상에게는 뭐냐면 단기에 회사가 장부라고 할 때 단기에 장부에서 감가상각 자산 있죠. 회사가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차감하고 여기다 다 집어넣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세법상 한도와 비교하는 거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외워주셔야 돼요. 여기다가 왜냐면 여러분들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을 감가상각 차별을 잘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회사가 감가상각 비로 처리한 것만 여기다 집어넣으신다고요. 네, 우리가 아까 세법의 문제는 단기에 감가상각 자산을 깐 게 본질이라면서 감가상각이 본질. 여기에다가 회사가 단기 감가상각 자산을 깐 건 다 넣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컴퓨터가 이 13번하고 7번을 더해서 회사계산 감가상각비를 인지를 한단 말이에요. 네, 되세요? 어떤 느낌인지? 그래서 일단 넣는 건 쉬운데, 이거를 왜 여기는 가산이라고 돼 있고, 왜 여기는 가산이라고 안 돼 있고, 정률만 가산이라고 돼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거와 모르는 거하고 차이가 커요. 알죠? 그래서 다 얘네들은 다 계산 구조에 따라서 계산 구조에 따른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그 공식을 추린 거예요. 그냥 결과를. 요거 갖고 마칠게요. 이거 좀 쉬워요. 자, 일단 이것도 현실적으로 중요해요. 자, 즉시삼각 의제 특례. 이것도 시험에 냅니다요. 뭐냐면, 우리가 방금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것을 비용 처리하면 무조건 즉시삼각 의제니? 그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그럼 금액이 중요하지 않아. 만약 금액이 중요하지 않은데, 즉시삼각 의제를 보게 되면 한도 계속 따져야 되잖아요. 그럼 너무 불편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즉시삼각 의제는 뭐냐면, 즉시삼각 의제의 특례는 뭐냐면, 회사가 감가상각 자산이 돼야 될 걸 뭐 비용 처리했대요. 그걸 세법이 전액 송금을 인정해 주는 거예요. 다 올해 비용 인정 이렇게 되는 거예요. 중요해. 그래서
알죠? 얘네들 즉시상각 의제에 넣으시면 안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면. 알죠? 해볼게요. 자, 일단 취득 단계. 왜냐면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을 취득하면 감가상각 자산 처리해야 되잖아요. 맞죠? 그래서 내가 올해 차량을 3천만 원 주고 샀는데 취득세를 80만 원 냈대요. 취득세는 취득 단계에서의 감가상각 자산 내야 되는 거죠. 근데 회사가 얘를 비용 처리했대요. 모르고. 그냥 세금과 공과로. 그때 세법 인정해요. 그래, 비용 다 인정. 이렇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외우셔야 돼요. 시험에 냈다니까요. 알겠죠? 그래서 취득가액이 100만 원 이하잖아요. 그걸 우리가 회사가 비용 처리했다. 세법인데 인정? 비용을 인정해 줄게. 이렇게. 아셨죠?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은 요겁니다, 여러분들. 그 뭐냐면, 이거 중요하지. 죄송해요. 요거. 근데, 우리 회사가 대량으로 가지고 있대요. 또는 사업 개시 및 확장을 해요. 그러면 중요한 자산이에요? 중요하지 않은 자산이에요? 대량 보유면? 중요해요. 그럼 중요한 자산이면, 아까 제가 중요하지 않으니까 즉시상각 의제를 안 본다라고 했죠? 그럼 아래 건 중요하니까 즉시상각 의제를 보겠다라는 거예요. 되세요? 그래서 내가 기계장치 90만원짜리를 한 500개 산 거예요. 그럼 중요하니까 얘는 자산 처리 잡아야 돼요. 아셨죠? 그 얘기고. 그 다음에 단기 사용 자산은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하고 여러분들 노트북 같은 거 있죠? 얘는 금액이 100만원 넘어가도 비용 처리도 인정해요. 알죠? 왜냐면 잘 갈아치우자. 약간 표현이 그런데? 알죠? 그래서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 여러분들 주로 좀 많이 한 6개월 사용하고 바로 하시는 분도 은근 계시죠? 갈아치운다는 표현이 그렇다. 아무튼, 교체. 알죠?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개인용 컴퓨터요. 노트북 같은 게 되겠죠, 여러분들? 이런 것들은 금액의 중요성.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얘는 비용 잡아도 인정, 세법이 전액 송금. 중요한 건 요겁니다, 요거. 소액수선비. 요거. 뭐냐면, 우리 회사가 수선비 지출을 했대, 수선비. 했죠? 근데 수선비 지출이 여러분 클 수도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우리가 큰 수선비면 당연히, 자본적 지출, 감가상각 자산 잡아야 돼요. 알죠? 근데 회사가 모르고 비용 처리했대. 알죠? 근데 이게 금액이 중요하지 않으면 세법이 인정하는데 600만원 외우신다. 그래서 우리가 감가상각 자산으로 잡아야 될 수선비가 500만원이래요. 근데 그걸 회사가 모르고 비용했네? 그거 세법이 인정. 알죠? 또는 전기말 BS상 자산의 장부가액이 5% 미만이거나. 자, 이게 뭐냐면, 이거 하고 마칠게요. 뭐냐면, 자, 내가 건물을 3억 주고 샀어요. 그리고 감루가 얼마라고 할까? 그래서 1억 5천이래요. 이렇게. 근데 내가 수선비를 얼마 지출했냐면, 700만 원인데 얘가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된대요. 수선비를 지출했는데 자본적 지출이 해야 된대요. 되세요? 이렇게? 그러면 600만 원 이상이죠? 600만 원 이상이니까 얘는 즉시상각 의제를 해야 되는 게 맞아요? 맞죠? 근데 여기 어떻게 있어요? 여기. BS상 장부가액이 지금 1억 5천이잖아요. 그럼 1억 5천에 5%면 얼마예요? 750이죠? 그럼 750만원 미만이면 맞잖아요. 그럼 얘는 즉시상각 의제에 안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큰 거죠. 600만원 미만이거나 우리가 BS상 장부가액 5% 미만이거나. 아시죠? 둘 중에 하나에,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에도 걸리면 우리가 결론적으로 즉시상각 의제를 안 봐요. 되세요? 그래서 그럼 맥스죠, 맥스. 맥스 600만원과 전기말 BS상 장부가액의 5% 둘 중에 큰 거 가지고 우리가
수선비의 중요성 따지겠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시험에 냈던 적 있어요? 조심하셔야 돼.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은 여러분들 그 기출문제집 들고 오세요. 알죠? 내일은 저랑 같이 문제 풀고, 이제부터는 여러분들한테 한 문제씩 맡겨볼게요. 알죠? 그렇게 해야 좀 뭔가 한 것 같잖아요. 그죠? 그래요? 자, 마치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